세상의 이야기로 삶을 밝혀주는 시간, 지혜의 기부 유희영입니다. 흔히 인생 수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되는 일들을 말하는데요. 인생 속 고난과 고비를 통해 가치 있는 교훈을 얻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있는 듯 막막한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 인생 수업을 통해 미래를 여는 열쇠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SK브로드밴드와 안양문화예술재단이 공동 기획한 지혜의 기부, 허영주 크리에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틱톡 580만 크리에이터이자 싱어송라이터 듀자매로 활동 중인 허영주입니다.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릴스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SNS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모두가 혼란 속에 있습니다. 빠른 성장과 함께 기존의 법칙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변화된 규칙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 고민을 하였고 새로운 규칙 속에서 나만의 방식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세요? 저는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슈퍼스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때 당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저를 키워줄 회사와 그리고 대표님을 찾았어야만 했죠. 그래서 저와 가장 잘 맞는 회사를 찾고 대표님을 찾아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대표님께 말했어요. 대표님, 저를 좀 키워주세요. 대표님 말, 오케이. 그렇게 저는 7년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었을 때 느낌이 어땠었냐면요. 나는 이제 끝났다. 난 이제 우주 대스타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연습생 시간을 거쳐서 더 시아라는 가수로 데뷔를 했습니다. 저는 데뷔를 하면 모든 것들이 완벽할 줄 알았습니다. 데뷔라는 목적만을 보면서 달려왔는데 방치만 되어 있다가 씁쓸하게 퇴장하는 가요계의 많은 선배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 현실과 마주하면서 첫 앨범 활동이 끝난 뒤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다리가 정말 코끼리처럼 붓는 거예요. 그리고 소변 색깔은 검정색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도 별일 아니겠지 하면서 더 열심히 운동을 하고 더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것은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근육이 다 터져서 녹아내려서 신장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병이었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힘들게 데뷔를 했어도 결과가 좋지 않아서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었죠. 제 자신이 아주 무기력하게 느껴지면서 자존심은 하락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 있을 때 제 인생의 선배님인 원동현 박사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박사님은 전 세계의 대안학교를 세우고 교육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고 계신 분이세요. 이분이 연예계에 이 교육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저희 회사에 오셔서 영어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박사님이 영어를 알려주시지 않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야 말았습니다. 박사님은 영어 문장 중에 이 문장을 알려주셨어요.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라.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고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인다. 너가 영어를 말하던
한국어를 말하던 중국어를 말하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제가 딱 한 방을 맞은 것처럼 내가 가수 허영주라는 틀에 갇혀서 살았구나. 나는 앞으로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성장을 해야겠다라는 인생의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수가 아닌 교육을 하는 엔터테이너, 에듀테이너라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것인데요. 비전을 찾으니까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회사에 7년간 도장을 찍은 계약에 묶인 몸이었죠. 보통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은 두 가지의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회사와 소송을 하고 뛰쳐나온다. 두 번째는 그냥 7년을 기다린다. 저는 마음과 같아서는 그냥 당장 뛰쳐나와서 자유롭게 에듀테이너로서 막 활동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박사님께서 제 결정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해외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할 때 보니까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온 사람이 이곳에 왔을 때 더 일을 잘하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내 선택에 책임을 지면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내가 나 스스로를 키워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저를 성장시키기로 하고 첫 번째로 선택한 것은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 들어가서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인문학의 처음과 끝인 철학을 공부하며 깊이 내면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고요. 또 스터디를 만들어서 논어를 깊게 공부하고 YLA라는 리더 모임에 가입해 다방면의 책을 읽으며 리더로서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만의 생각들을 95권의 다이어리에 차곡차곡 정리해 나가면서 제 자신을 성장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저를 성장시키기 위해 선택한 것은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례로 제가 유라시아 원정대라는 그 원정대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독일부터 폴란드까지 800km를 자전거로 횡단을 하면서 통일의 의미를 전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 과정부터 만만치 않았습니다. 경쟁력이 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작곡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제곡을 작곡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제가 최연소 멤버로 뽑혀서 완주를 하게 됩니다. 또 통일여처의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면서 각 부처의 장관님들과 함께 DMZ 지역을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또 카이스트 미래전략연구원의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하고 또 서울시 문화 리포터로 활동을 하면서 리포터의 꿈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시아의 영주입니다. 집에서 TV만 보는 아빠, 엄마, 그리고 친구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문화캐스터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준 게 아니라 제가 발벗고 나서서 찾아서 했던 것들인데요. 이렇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 둘, 셋 도전을 하다 보니까 더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제가 이루고 싶은 꿈들을 공책에 하나하나 적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지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배우의 꿈도 있었는데요. 회사에서는 오디션의 기회를 주지 않았죠. 그렇다면 꿈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죠. 저는 제가 직접 프로필을 만들고 오디션 영상을 찍어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라마 아이돌 마스터 KR이라는 드라마에 지원을 하게 되고 제가 24부작의 여주인공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7년간 도움 없이 혼자서 열심히 제 책임을 다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인내의 시간이 흐르고 7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나오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회사를 잘못 만나서 혹시 못 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저를 키워주는 꿈을 꾸고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미련을 버리지 못했나 봐요. 저는 이 프로그램에 나가기 전까진 인생이 공평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했죠.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100명의 참가자들 중 몇몇만 방송에 잡혔고 나머지는 아예 나오지도 못했어요. 주요 친구들에게만 카메라가 달렸고 자리 배치부터 모든 것들이 그들의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공평하지 않구나. 나를 서포트해줄 사람이 없으면 난 한없이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상처가 크더라고요. 눈물로 일기를 쓰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선택받은 사람만 꿈을 이룰 수 있지? 선택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꿈을 포기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는 진짜로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토대, 나의 시스템을 만들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나를 키워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결심을 하게 된 뒤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는데요. 너는 누구와 함께하고 싶니? 제 답은 여동생이었어요. 저희는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갖고 있었거든요. 둘이서 함께한다면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재미있게 과정을 즐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도전해보고 싶냐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내가 될 수 있는 모든 내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 여동생이 저를 위해서 작곡해준 곡이 있는데요. 그 곡을 꼭 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있을 때 대표님께 제발 이 곡을 한 번만 내주세요 했던 곡이었는데 아무도 내주지 않아서 제가 한 8년간 마음속에 꼭꼭 숨겨놨던 꿈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실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듀자매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끼리 도전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신났을까요? 아니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껴안고 캄캄한 어둠 속을 여동생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이 없으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투자를 받아서 노래를 만들고 또 와디즈로 펀딩을 받아서 콘서트를 하고 1인 10역을 하면서 듀자매를 키워나갔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나갔습니다. 뮤직비디오는 또 외국에서 찍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태국 관광청에 연락을 해서 저희 뮤직비디오를 태국에서 찍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뮤직비디오를 예쁘게 태국에서 찍게 됩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 햇살을 타고서 나나나나나나나나 그대에게 갈래. 이렇게 열심히 해서 곡을 냈는데 반응이 어땠을까요? 별로 또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기뻤습니다. 과정 자체가 너무 즐거웠거든요. 그러면서 홍보가 중요하다. 앞으로 시대가 달라졌고 이제 유튜브나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를 홍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튜브가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유튜브의 가능성을 잘 보지 못했었어요. 사람들이 유튜브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방송을 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튜브의 그 가능성이 딱 보이자마자 저는 굉장히 많은 후회를 했었어요. 내가 이 미래를 보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넥스트 유튜브, 넥스트 빅띵을 찾아내면 이것은 반드시 쟁취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틱톡을 만나게 됩니다. 틱톡은 넥스트 유튜브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플랫폼이었어요. 성장 곡선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콘텐츠에 음악을 넣었죠. 이곳에서 우리의 음악이 많이 사용된다면 우리가 잘 홍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보니까 저희와 같은 쌍둥이 컨셉의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릴 나스 엑스라는 가수가 틱톡에서 음원 챌린지가 성공적으로 되면서 빌보드 차트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1등을 기록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시대가 달라졌구나. 이제는
방송에 나가야지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여동생에게 틱톡을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여동생이 싫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배우가 될 건데 언니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미지가 손상돼서 잘 못하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정주야, 세상이 바뀌고 있어. 분명히 너가 이걸로 잘 되면 방송국에서도 너를 부르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여동생을 설득했고, 그리고 제가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가 잘 돼서 우리가 번 돈으로 너를 위한 드라마를 제작해 줄게, 약속할게 라고 해서 그 약속을 하고 틱톡을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틱톡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무제한 올렸어요. 사람들이 제발 그만 올려주세요 라고 댓글을 달릴 정도로 많은 콘텐츠를 올렸습니다. 결과가 어땠냐면요, 너무나 성공적이었습니다. 약 3만 7천 명의 유저들이 저희의 노래를 사용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틱톡의 팔로워는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끊임없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음악 방송에 나가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더시아로 활동을 했을 때 1년간 연습실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단 3일을 무대에 설 수 있었어요. 이거를 우리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다른 루트로서 무대에 서게 된다면 많은 아티스트들이 우리를 보고 희망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페이스 미팅을 다니면서 방송국을 찾아갔습니다. 방송국을 찾아가서 PD님께 말했어요. PD님, 저희 듀자매는요, 큰 회사는 없지만 제가 대표이자 크리에이터이자 매니저이지만 하지만 저희는 틱톡에서 몇백만 명의 팔로워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노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챌린지에 참여해 주었어요. 저희에게 한번 기회를 주세요 라고 하면서 4주간 찾아갔어요. 제가 방송국에 찾아다닐 때 예전에 활동했었을 때 저희의 매니저 분들을 대부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약간 다들 속으로는 저거 불가능한데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다. 저렇게 메이저에서 활동했던 친구가 이렇게 와가지고 인사하면서 매니저 일을 하고 있네? 라면서 생각을 하셨는데 4주 뒤에 기적적으로 연락을 받습니다. 듀자매님들 무대 준비해주세요. 그렇게 저희들만의 방식으로 무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댄서분들은 모두 틱토커로 함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의상은 저희가 틱톡에서 유행시킨 의상을 입고 무대에 섰고요. 그리고 댄스도 저희 아이돌을 함께했던 친구가 또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만의 무대를 만들었는데요. 사실 음악 방송에서 댄서가 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기존 프로세스 안에서는 5년 정도 팔뻗기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야만 올라올 수 있는 무대였는데 틱토커 친구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들만의 무대, 기존 루트가 아닌 우리들만의 루트로 만든 무대, 이 점에서 아주 행복하고 짜릿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우리들만의 방식으로 성장한 듀자매는요, 지금은 정말로 제가 처음에 꿈꾸었던 그대로 내가 될 수 있는 모든 내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가수이자 틱톡 580만 크리에이터, 또 네이버 나우에서 듀자매 스토리 뮤직이라는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 작곡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모델로서도 활동을 하고 국내 3대 MCN 기업 중 하나인 트레저헌터에서 틱톡 TFT 팀장과 파트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우리만의 영역을 넓혀나가면서 한계에 가두지 않고 모든 재능을 발휘해서 사는 엔잡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고 스스로를 성장시켜라입니다. 저는 이전에 누군가가 나를 키워주길 바라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또 가장 오래 고민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고,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냈을 때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르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스로의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고 스스로 충분히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키워주세요. 두 번째 메시지는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고난은 뒤돌아보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결핍은 제 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아이돌로 실패했을 때 저는 제가 실패자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그때 그 체계 안에서 머물렀다면 지금과 같은 성장, 그리고 나만의 토대 위에서 나의 영역을 만들어내는 일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가수의 꿈에서 에듀테이너라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고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일기를 쓰고요. 새벽에 일어나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에듀테이너로서 또 스피킹 더 트루스 인 러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의 제 이야기가 예전에 저와 같이 두려움에 떨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또 어떤 제약에 묶여서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있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시대라는 말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요즘에는 교육을 하거나 또 사람들을 만날 때 주로 어떤 질문들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장 최근에는 이제 클럽하우스라는 플랫폼에서 소환돼서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방이었냐면 이제 비수기 배우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좀 논의하는 방이었어요. 이제 거기서 제가 좋은 사례로 언급이 되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새롭게 창출을 할 수 있었느냐, 그런 질문들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 강연 중에 매일 아침 일기를 쓰신다고요? 네, 요즘에도 계속 쓰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매일 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요즘에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 일기를 쓰고 또 자기 전에는 또 하루를 돌아보는 일기와 미래 얘기까지 열심히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루를 정말 바쁘게 부지런히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도 너무 바쁜데 앞으로의 활동 계획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저희 듀자매를 정말 크게 성장시키고 싶어요. 사실 제가 듀자매를 선택했던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그런 팀을 만들고 싶어서인데요. 제가 걸그룹의 해체를 겪다 보니까 그 이별이라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팬분들도 같이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듀자매는 절대 해체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의 직업, 하나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노래하는 듀자매, 또 강연하는 듀자매, 희망을 이야기하는 듀자매, 다양한 듀자매가 되어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멋진 활동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을 위한 시작점에서 용기와 희망을 찾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영주 크리에이터와 함께한 지혜의 기부,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